풍력을 에너지를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내열을 잘해서 여름엔 덜 덥게, 겨울엔 덜 춥게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놓고 빗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 순환시설을 해가지고, 그리고 태양이 이제 낮에 많이 받아놓으면 지하에는 버스, 전기 버스에서 쓰던 펠레터리를 갖다가 ESS로 활용하고 있고, 그런 식으로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걸 맞추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도입이 될 정도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, 이게 대중화가 되게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면은,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최소한 50년은 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어도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거의 2070년, 80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이쪽으로 빨리 가려는 필요성이 좀 있다는 거고, 스마트 그린 도시라든지 여기다가 스마트 성수도, 상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,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건데, 이게 뭐냐면 인수도관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. 예전에 이렇게 내수 계약할 때 뭔가 내수적으로 뭔가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딱 내수 수도관 교체하는 거, 그게 녹색이야,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보도블록 바꾸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의 복도를, 친환경 복도를 바꾼다,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, 그러니까 노후사동, 상하수도와 관리체계 구축은 이게 되게 묘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,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정관,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?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노후 상하수도 교체하는 거를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하게 수처리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. 근데 요거를 잘 엮어서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, 우리나라 유정관, 그 가스관 있잖아요. 기름, 그 소유관. 송유관.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송유관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죠.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게 거기에 이제 쉐일 오일. 쉐일 오일에 왜 우리나라 그 송유관 유정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. 우리나라 꽤 퀄리티가 좋거든요.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울 때 그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거기다 철강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리고 세이프가 막 세워버리고, 그래서 중국 유정관이 못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에 유정관 업체 매출의 거의 한 85%, 90% 가까이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. 근데 유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가고 뭐 10불, 20불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쉐일오일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.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. 거의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4월, 5월 여기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. 그러겠네요.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유정관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상하수도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게 우리나라 유정관 업체들 다 망하게 생겼다.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상장사들도 있거든요. 휴스키라든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꼭 제일 먼저 민원으로 올라왔던 게, 야 이거 상하수도 좀 노후수도관 좀 조기 교체 좀 해주시면 안 되냐. 그럼 이거를 또 교체를 하면서 수처리 퀄리티를 좀 더 높여가지고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스마트하게 수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부르는 거. 그런 게 내수 부양과 코로나19 대응과 그린 뉴딜 전환 섞여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시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뭐 혁신, 뭐 생태계 조성에서 100대 6만 개 국산했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. 그 중에 이제 뭐 블라블라 얘기 나오다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들이 올라오고, 태양광, 수소, 풍력 이 3대 신재생에너지. 사실 뭐 이거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.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연료연지 발전하는 회사인데 뭐 이 회사가 사실 뭐 그 정도 주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제 수소 조금 많이 공부해봤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기술산업적 발전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얘기하고 태양광 얘기입니다. 태양광 발전소를 뭐 되게 많이 만든다. 태양 패널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발전을 하냐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왜요? 이번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, 문화일보의 보도를 하나 보니까 국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태양광 모듈 대거 설치를 했는데
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산으로 다 깔아버리더라. 그래가지고 뭐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는 철원 지역 1년 사용 전기의 한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있는 거에 모듈이 다 중국산이더라. 그러면 중국 거 다 사다가 깔아갖고 하면 물론 시공업자들은 좀 돈을 벌겠죠. 그럼 우리나라도 태양광 모듈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 안 쓰고 중국 거 다 쓰면 싸니까. 예,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을 뭐 중국 기업 좋은 일밖에 더 시키냐.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뉴딜주는 좀 걸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앞으로 생겨나는 전력 체계의 문제,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이걸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쓸 수 있냐? 그렇지 않아요.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중앙으로 보내서 이걸 뿌려줘야 되거든요. 이거를 이제 개통 연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전소도 만들고 뭐 전압기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요. 이런 게 보통 짧게는 7년, 길게는 10년 걸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태양광을 막 때려짓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회의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데 예를 들면은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. 집집마다 보조금도 많이 주고 뭐 우리나라가 뭐 탈원전한다고 하면서 태양광 야산에 엄청 많이 먹었지. 그리고 이게 한전에서 굉장히 후하게 쳐줬어요. 그렇죠. 이게 그 정프로님도 그런 분들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3년, 최근 한 1, 2년 전 별로인데 한 3, 4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투자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. 이게 막 그 넣으면은 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막 8%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거의 뭐 8%씩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건물주 됐는데 임대하는 사람이 한전이야. 나 한전한테 임대료 받아. 아니 근데 명함을 이렇게 받으라고 무슨 발전소자. 예. 그래서 발전소니까.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태양광 깔아놓고 딱 투자해놓으면은 한전에서